한국의 회화는 삼국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회화의 영향을 주체적이고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독자적인 양상을 형성하고 일본 회화의 발달에 종종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의 회화는 외국의 회화와 빈번하고 활발한 교습을 가지면서도 외국의 회화와는 스스로 구분되는 한국적 화풍을 키워왔다. 한국의 회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중엽인 4세기경부터이다. (6세기경에) 그려진 고구려 통구무용총 수렵도, 활을 겨누어 말을 달리는 기마인물들, 사력을 다해 달아나는 산짐승들이 모두 힘찬 율동감에 휘말린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 삼국 중에 제일 먼저 문화를 발전시킨 고구려는 어느 나라보다도 힘차고 율동이 강한 특색의 회화를 창출해냈다. 진팔이 이로분 수목도, 모든 것이 바람에 불리는 듯 생동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강한 율동이 전면에 넘치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 후기 회화의 특징은 통구 사신총의 현무도에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삼국 중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와는 달리 유연하고 느긋하며 세련된 백제 특유의 양식을 형성했다. 후여 능산리 벽화고분의 벽면과 천정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러한 백제의 화풍을 잘 나타내고 있다. 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산수문전은 좌우가 대칭을 이룬 안정된 구도,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안온한 백제 특유의 화풍을 잘 나타낸다. 삼국시대 고신라의 회화는 경주의 천마총과 98호 고분에서 천마도를 비롯한 몇 점의 공예화가 발굴됨으로써 비로소 그 일면을 엿보게 됐다.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천마도는 신비로운 백마를 묘사하고 있는데, 몸에 초생달 모양의 무늬가 있는 이 백마는 분명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동적인 고구려의 말그림보다는 어딘지 정적이며 사변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이처럼 상호 연관을 가지면서도 제가끔 다른 특색을 키웠던 삼국의 회화는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러 하나로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8세기 중엽에 그려진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를 통해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의 회화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훨씬 다양성을 띠며 발전했다. 어제 비장 전판화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불교적인 내용을 서사시적으로 표현한 산수화 판화이다. 고려시대 미술의 일반적인 특색은 이 시대의 불교 회화에 특히 잘 나타난다. 이 시대의 불교 회화는 대단히 화려하고 정교하여 귀족적인 아취를 짙게 풍겨준다. (1307년에) 노영이 흑칠의 소병에 금리로 그린 아미타 8대 보살상과 지장 보살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굴곡지고 예리한 금색의 선들이 검은 바탕을 배경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지장 보살도의 배경에 보이는 산들의 모습은 고려시대 산수화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14세기의) 작품인 아미타 삼전도는 아미타열애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고 연불 중생을 극락인 서방정토로 맞이해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지장보살을 주전으로 하여 8명의 시중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배치된 지장보살도, 두건을 쓴 지장보살의 애띠고 단아한 모습, 화려하고 정교한 의습, 바람에 나복기는 듯한 옷자락들도 괄목할 만하다. 한국 회화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했던 때는 조선 왕조 시대라 하겠다. 조선 왕조 초기에는 세종대왕 때의 큰 발전을 이루게 했는데 안견과 간이안 같은 거장들이 배출됐다. 안견의 화풍은 1447년에 제작된 몽유도원도에 잘 나타나 있다. 안평대군이 꿈속에 본 도원을 그린 것으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전개돼 점차로 상승하면서 웅장감을 이루고 있다. 여러 개의 경물들로 이루어진 구도, 확대된 공간의 처리, 고원과 평원의 대조, 환상세계의 성공적인 구현 등도 두드러진 특색이다. 안견 화풍의 특징은 48경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쪽에 치우친 편파 구도, 몇 개의 흩어진 경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 넓은 공간과 여백, 강렬한 필모법 등의 특색을 보여준다. 안견의 영향은 15세기는 물론 16세기의 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미 이상의 소상팔경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양평손의 산수도에서도 안견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견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로 웅장한 자연의 묘사에 역점을 두었던 데 반해 강희안과 그의 추종자들은 인물 중심의 그림을 즐겨 그렸다. 그들의 작품에서 산수는 인물을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그리고 함윤독의 기노도 등은 이에 좋은 예이다. 조선 중기에는 안견이나 강희안의 화풍을 추종하는 화가들 이외에도 이정근의 미법산수도에서 보듯이 남정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작품들도 소극적이나마 그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정의 산수화첩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또한 김명국 같은 화원이 배출되어 설중 귀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렬한 필법을 구사하는 경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시각의 복색 선언도처럼 조종의 각종 행사를 묘사한 작품들도 초기에 이어 빈번하게 제작됐다. 조선 왕조의 산수화는 후기의 거장인 정선에 의해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그의 금강전도를 보면 독자적인 화풍의 면모를 볼 수 있으며 극히 사실적이면서도 한국적 특징이 물씬 풍긴다. 정선은 상상에 의한 산수화를 그리기보다는 한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산승경을 스스로 여행하며 관찰하여 화법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남정 화법을 토대로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창조했다. 진경 산수화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산수화풍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가장 한국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정선의 화풍은 인곡 유고도에서 보듯이 남정 화법을 수용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의 만복동도나 인왕제색도를 보면 대자연의 모습을 한눈에 조감한 구도,
개성화된 준법, 농담이 강한 필문법, 안온한 설제법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선의 진경산수 화풍은 화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추정되었으며 일부의 문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김석신의 도봉도도 그 일례이다. 정선의 화풍은 김윤겸에 이르러 형태가 훨씬 단순화되고 색채는 더욱 수채화적인 감각을 살리게 되었다. 태종대도에서 그러한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정선의 제자였던 심사정은 그의 스승과는 달리 진경산수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해암 백구도 같은 작품은 매우 사실적인 감각을 살리고 있다. (18세기에는) 김홍도와 이인문 같은 산수화의 대가들이 배출됐는데 김홍도의 소림명월도에서는 낭만적인 운치를 엿볼 수 있다. 또 그의 도화서 동료였던 이인문의 강산무진도에서는 다양한 대자연의 여러 가지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강세황, 이인상 같은 깔끔하고 격조 높은 문인 화가들이 나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강세황의 영통동구도나 백석담도에서는 그의 활달하고 대담하며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바위의 처리에는 서양의 명암법을 수용한 듯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이인상의 송하환폭도는 간결한 구도, 편평하고 각이 진 바위, 춤추듯 꼬부라진 소나무, 담백한 느낌의 준찰 등 그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유신의 행정추상도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필지로 형상을 소략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부담 없이 느끼는 수수한 멋을 보여준다. 이 밖에 정수영, 김수철과 같은 개성이 강하면서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화풍을 구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단순화된 형태, 참신한 색채, 시적인 분위기 등은 모두 주목되는 특색들이다. (19세기) 조선 왕조 말기에 이르러 김정희의 영향을 받은 조희룡이나 허유 같은 화가들에 의해 산수화는 사실보다는 사의를 존중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희룡의 매화서옥도는 눈송이처럼 피어있는 매화꽃과 소옥을 그리고 있는데 먹색과 담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예적인 필치로 찍은 점들이 어울려 강렬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허유는 원대 말기에 남정화법을 수용하여 그만의 다소 거칠고 소박한 느낌의 화풍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그의 화풍은 운임 산방도나 산수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왕조의 산수화는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장승업에 의해 마무리 짓고 현대로 계승됐는데 그의 산수화는 대체로 남정화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도 구도가 웅장하고 형태는 다소 과장되고 강한 필목법을 보여주는 게 상례이다. 조선 왕조 시대에는 산수화와 더불어 인물화가 크게 발달했다. 김명국의 달마도는 힘차고 간결한 필치로 대담하게 처리되어 있으면서도 고도로 응결된 달마의 정신세계를 꿰뚫고 있다. 사실성과 더불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쳐 그리는 이 시대의 인물화의 특징은 수많은 초상화들에 잘 나타난다.
얼굴만을 표현한 윤두서의 차화상. 이명기가 중모한 허목상. 필자미상의 송시열 초상. 필자미상의 이재 초상 등은 그 대표적 예들인데, 이 작품들에는 인물의 인품, 성격, 학덕, 사상 등의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18세기) 조선 왕조 후기에 이르러 풍속 인물화가 크게 꽃피었다. 김홍도와 신윤복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포착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화풍의 대두에는 당시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이 중요한 몫을 했던 것이다. 김홍도는 당시의 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포착하여 유머가 넘치게 표현했는데, 그는 다루는 소재 자체에 역점을 둘 뿐 배경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향을 띄었다. 잘 짜여진 구도, 요체를 터득한 인물의 묘사, 넘치는 해학이 그의 풍속화에 두드러진 특색이다. 이러한 그의 풍속 화풍은 김덕신에게 계승되어 파적도와 같은 작품을 낳게 했다. 한편 신윤복은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기보다는 한량과 기녀 등 남녀 간의 로맨스를 파헤치는 데 비상한 관심을 지녔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유연한 필선과 아름다운 채색을 주로 구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들에게는 낭만주의적 경향이 짙게 풍긴다. 그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회화 세계를 개척했던 것이다. 풍속화는 19세기에 접어들어 유숙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대패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급히 쇠퇴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시대에는 동물화에서도 색다른 특징을 이루게 했다. 조선 초기 이암의 화조 구자도나 목연도 등은 이 시대 동물화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강아지를 주로 그렸던 이암은 화조를 배경에 그려놓고 전경의 주제인 강아지를 묘사하는 게 상례인데, 평화로운 분위기, 때묻지 않은 강아지들의 천연스러움이 그의 화면에 그득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동물화의 세계는 조선 중기의 김식의 우도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소의 달무리진 눈매, 초생달을 이어놓은 듯한 뿔, X자 모양의 콧 등 시롤 같은 점선으로 굴곡진 등줄기, 음영으로 묘사된 퉁퉁한 몸매, 그리고 그들의 무대가 되고 있는 간이라고 애잔한 느낌의 산수 등이 잘 어울려 독특한 미의 세계를 이룬다. 더욱이 필자미상의 맹화도와 변상벽의 묘작도 등에는 지극히 사실적이고 기운 생동하는 조선 후기 동물화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고양이와 닭을 전문으로 그린 변상벽의 작품에는 예리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엿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필자민상의 맹견도나 김두량의 북구도에서 보듯 서양화의 명암법이 수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동물화에서 특히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동물들의 생동하는 정신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동물화 이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수묵으로 그린 화조화에서도 독특한 경지를 개척했다.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길조로 믿어온 가치를 그린 조석의 노수소작도와 그의 전칭 작품인 수금도 등의 작품들에는 이 시대 특유의 서정적이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넘쳐 흐른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아들인 조지훈의 매상 숙조도 등에서도 간추된다. 매화가지와 대나무가 반원을 그으며 이룬 공간 속에 새를 배치한 구성이나 간결한 필치가 두드러져 보인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화조화는 홍세섭이나 장성읍 같은 개성이 강한 화가들에 의해 크게 변모했다. 홍세섭의 유압도는 조감법에 의한 대담한 구성, 활달하고 자유로운 필무법 등에서 종래에 보지 못한 이색적인 경지를 개척했다. 장승업도 호치도에서 보듯이 강렬한 무법, 자유분방한 필법, 특이한 채색을 구사하여 살아있는 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 밖에도 조선 왕조 시대에는 묵죽, 묵매, 묵난, 묵포도, 파초 등에서 새로운 양식을 형성했다. 대나무는 문인들과 화원들 사이에 자주 그려졌는데 이 시대의 대나무 그림들은 대체로 줄기가 가늘고 잎이 상대적으로 길고 날카로운 것이 일반적인 특색이다. 1622년에 그린 이정의 묵죽도도 예외가 아니다. 어몽룡의 월매도도 17세기 조선 중기 매화 그림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부러진 굵은 가지와 새 가지가 수직으로 조화를 이룬 구도나 몰골법을 써서 비백처럼 표현한 매화나무의 묘사, 점을 가해 액센트 효과를 낸 기법 등이 모두 주목을 끈다. 조선 후기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조대왕이 그린 파초도는 단순하면서도 문기가 서린 여기 화가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산수, 인물, 영모, 화조, 사군자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적인 정취가 짙게 풍기는 독자적인 화풍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 한국회화는 전통적인 한국화와 서양회화를 수용한 양화의 흐름으로 구분됐는데 여기에선 전통적인 한국화에만 초점을 맞춰본다. 1915년에 제작한 안중식의 백악추녀도는
주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미법 산수의 전통을 계승하여 변형시키고 있으면서도 근경의 건물 처리에는 서양적인 원근법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그보다 2년 전에 그려진 도원 문진도는 과장된 형태와 장식적 색채 등을 특색으로 보여주어 조선 말기 장승업 화풍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1920년대) 이후에 전통 회화를 주도한 새로운 세대 화가 중 한 사람인 허백년은 엄격히 고법을 존중하면서 정신적 합격을 추구했다. 1920년대에 그려진 계산청하도는 전통적인 화법을 토대로 한 그 나름의 전형적 화취를 보여준다. 김은호는 허백년과는 달리 꼼꼼하고 채색을 즐겨 쓰는 인물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했다. 1939년에 그린 춘향상은 이러한 화풍을 보여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용우의 작품 시골 풍경은 효과적인 농담, 다양한 수묵필선, 현실적 분위기가 조화를 이룬다. 이 사실적인 풍경은 그의 새로운 회화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범은 초기에 안중식의 영향을 짙게 받았었으나 곧 그 나름의 독특한 화풍을 형성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감 짙은 한국의 향토적 정경만을 일관되게 주제로 삼아 그렸다. 대체로 횡으로 긴 화면에 나지막한 언덕과 몇 구리의 나무와 풀, 그리고 밭에서 돌아오는 농부와 소를 수목 위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두드러진 그의 그림의 특징인 것이다. 효촌 보이도도 이러한 그의 화풍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표작이다. 노수연의 계산 정취도. 노수연은 이상범과 더불어 안중식과 조석진의 영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화의 전개를 다양하게 한 또 한 사람의 뚜렷한 화가이다. 변관식의 내금강 진주남도는 검고 강렬한 문법과 태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기이한 산의 형태와 이색적으로 흘러내리는 폭포가 특히 눈길을 끈다. 오늘의 전통적 한국화는 팽배한 서양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 원로 화가의 한 사람인 김기창도 이러한 한국 현대화의 경향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통적 수묵화와 현대적 채색화, 현대적 비구상 계통의 회화에 있어서 끊임없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서세옥은 전통적인 문방사우를 사용하면서도 그가 지향하는 미의 세계는 종래의 전통적인 회화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는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추상화하거나 이러한 단순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현대적 화풍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동숙도 현대 한국 회화의 또 다른 측면을 추구하는 대표적 화가이다. 그는 어떠한 자연이나 형태를 충실히 재현하는 데보다는 추상적인 소재를 극도로 세밀하고 꼼꼼한 필치로 세색을 써서 표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회화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송순남 교수.
그는 학생들에게 먹색의 다양함과 그 효과의 풍부함을 깨닫게 하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한국의 회화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의 긴 역사를 이으며 계속 변화해 왔다. 중국이나 일본의 회화와 교섭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의 기호나 미의식에 적합한 독자적인 화풍을 각 시대마다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현대 화가들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 회화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활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새 화풍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